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얘기는 괜히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대, 오랜만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흔히 유튜브에서 뭐 저택구화를 좀 요청을 해라, 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이제 하는 건데, 그 어감상 그뭐 비속어로 쓰는 것 같은 좀 야릇한 느낌도 들고 해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중의적으로 봐도 구조대가 차라리 좀 더 편안한 그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알람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안 되고 해서 저는 구독, 좋아요, 댓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청을 하는 의미에서 구조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저의 어떤 삶의 그 기둥이 되어 주셨던 상담 선생님에 관한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을 따로 하루 그 시간을 빼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에게는 그 상담 선생님의 역할이 전 제 삶을 통틀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토막으로 끌어서 하기보다는 그 하루 그 유튜브 전체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또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겪었던 엄청난 그 내적 갈등을 그 상담 선생님과 그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그러니까 절실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담 선생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그 선생님의 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나와 남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흔히 이제 역지사지한다고들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 또 가장 그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아는 것,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또 그 선생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일종의 연수 비슷하게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가 휴학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분이
그 서강대학교 예수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계속 만나고 싶으면은 서강대학교 안에 있는 예수의 실학원으로 찾아오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휴학하고 있는 도중에도 한두 번 찾아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신학원이라는 그 서강대학교 안에 있는 그 성직자들의 그 숙소 비슷하게 이제 여기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이런 이제 선생님 방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데리고 이제 따라오라고 하면서 다른 방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갔는데, 조그만 이제 공간에 그 말하자면 그 성당의 그 그러니까 축소형 성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 소공간에 그 기도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가부좌를 하고, 그러니까는 뭐 오른쪽 발을 왼쪽 그 발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손을 모아서 앞으로 그 모으고 가볍게 이제 이 장단지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허리는 바로 편 상태에서 아래턱을 약간 당겨서, 그러니까 눈은 힘을 주지 말고 편한 상태에서 약간 앞을 내다보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그럼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는 불을 딱 꺼버리고 이제 그냥 저 혼자 남겨놓고 그냥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기한 것이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좀 나라는 놈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사실 이제 내려다봐야 이제 불을 꺼버리고 나였으니까 캄캄한 상태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였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수개월 동안, 근데 이제 1년 넘게 그야말로 어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어떤 그 갈등과 그 번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한 10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가부좌 틀고 앉아서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본다라는 기분으로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평온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한 10여 분 동안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불을 켜고, 한 10여 분 앉아 있었던 그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시간 날 때마다 너무 그렇게 어떤 갈등과 긴장 속에서만 생활하지 말고, 짬을 내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이런 그 마음의 그 안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봐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그 초긴장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을 끝내버릴 것인가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러한 그 어떤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돌파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저에게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러한 이제 느낌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이제 휴학하고 있는 동안에 한두 번 더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또 이제 제가 자청해서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좀 그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그 수련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또 그 기도 방으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한 10분여 남짓 이렇게 가부다를 하고 앉아서 마음을 살피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몇 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때문에 흥미도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시점에 바로 어떤 삶의 어떤 그 활기를 찾고 그래 굳이 내가 뭐 미리 뭐 그 삶을 마감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어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긴 했었지만 또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농가로 뛰어다니고 그러다 또 짬짬이 나무를 깎고 하면서 그 현실로 돌아오면은 여전히 저에게 기다리는 삶은 고통과 어떤 긴장의 인석이었고 그렇게 몇 번을 그 반복하던 끝에 그 선생님께 이제 다시 이것을 좀 내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런 수련 방법은 나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배우고 싶으면은 차라리 불교의 스님들한테 가서 그 참선을 수행하는 스님들께 그 배우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수행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가도록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설픈 성직자 같으면은 어떻게든 자기 종교의 신도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선교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한 명의 어떤 그 선교 대상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은 상담을 원했던 제가 그 겪고 있던 고통이 어떤 것이고 이 친구한테는 어떤 가르침이 가장 효율적이고 마음에
어떤 용기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깊게 고민하고 저에 대해서 배려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그야말로 한없는 존경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약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할 때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선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참선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팔만제장경이 다 통째로 참선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그 시대, 그 당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원했던 만큼의 어떤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제 삶이 또 그만큼 철저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으라라고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주제넘은 짓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여러 스님들이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특히나 간혹 보면은 참선 수행의 어떤 기초부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은 그 스님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어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저에게 주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달은 지혜가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거를 그야말로 소시민으로서 내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비록 궁극의 어떤 완성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작은 수행마저도 엄청나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선이라는 수행 방법을 저는 처음부터 불교에서 불교 수행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카톨릭 수행자인 스사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얘기를 스사님의 어떤 은혜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목공일 하면서 싸워 나갔던 것은 제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어떤 갈등과 번민, 거기서 그야말로 초등학교 때는 전과목 전체 수석도 했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던 성적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어떤 갈등을 저 자신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사님의 격려와 또 수사님 가르쳐 주신 수행 방법들이 삶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대본 없이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들고 또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한계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현재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기존의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내용이 좀 버잡혔다 할지라도 듣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가지고 뭐 썩 좋진 않더라도 좋아요라도 눌러주시고, 또 듣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좀 괜찮은 내용도 있다 싶으면은 구독자도 좀 널리 퍼뜨려서 그야말로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